자, 이번 시간은 지구 환경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사막화와 황사를 알아보고요. 지금까지 알아봤던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옛날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막화 볼게요. 사막화는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막, 사진 나와 있죠. 멋있죠? 그런데 사막이 아니라 사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란 교과서 확대해서 보면 자, 토양이 건조해서 식물이 자라기 힘든 지역은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강수량이 거의 250 또는 뭐 125 이하 뭐 이런 곳이 이제 사막이 되겠습니다. 네, 열대 사막은 주로 위도 15에서 30 사이, 그 다음에 중위도 사막은 40도 부근, 그리고, 한랭 사막으로는 이제 완전히 극지방 비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이제 사막의 주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위도 사막 같은 부분은 중위도, 그다음에 열대 사막 요 부분은 이제 중위도 고압대. 우리가 대기 대순환에서 배웠듯이 고기압이 주로 형성되는 지역에 고기압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하강기류가 생기죠. 그러면 구름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증발량은 많지만 구름이 안 생겨요. 비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강수량이 적은 그래서 사막이 만들어진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요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막 주위의 지역들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요인에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교과서의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학습지에도 여러 번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 자연적 요인으로는 급심한 가뭄이나 장기간에 걸친 건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는 계속 변하니까.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과도한 경작 및 관계. 그러니까 관계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풀이 무성하거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란 것들을 다 이렇게 싹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사업을 관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창 우리나라 이슈가 되었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관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림 벌채라든지 환경 오염 이런으로 인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인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숲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단 사막화가 된다는 거는 숲이 사라지는데 숲이 사라지면 지표면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증가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증가하고 온도가 또 낮아져요. 낮아지면은 차가워지니까 또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네,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공기가 그렇게 안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또 강수량이 안 와요. 그러면 사막화는 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막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물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뭐 CO2도 제거가 안 되니까 지구 온난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막화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 보니까 국제연합 사막대책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책을 이제 여러 가지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나무를 이제 주변에다 심는 거죠. 물론 사막에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죽겠죠. 사막 주변 지역에 이제 나무를 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그런 방향 쪽으로 이제 나무를, 방풍림을 심어서 조금 먼지가 걸러질 수 있도록 요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산업화로 인한 공해 영향으로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네, 이런 문제가 일단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막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황사입니다. 황사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배웠던 자연 현상인데 생동하는 지구의 유체지구 파트에서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자연재해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황사라는 거는 봄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겨울 내내 얼어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게 부서져 아주 작은 모래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얘가 이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황사라고 부른다고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비라고 부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로 발원지는 이제 중국 신장 황하 상류지대 황토지대 그 다음에 몽고와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 지역 사막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언니가 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주 무섭게 째려보고 있죠. 네, 황사가 아주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에서 5월 정도에 관측이 됐는데 한 달에 한 3에서 6일 정도 관측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거의 뭐 한 10여 일 정도 황사가 관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황사는 이제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광을 반사해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기 중에 산성물질을 중화시켜서 산성비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먼지 속에 들어있는 석회나 마그네슘, 칼륨 이런 성분들이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산성을 중화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산성비를 억제하고, 뭐, 그러면은 산성화도 방지하고, 이런 긍정적 역할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 역할이 요만큼이면 부정적인 역할은 정말 이만큼이에요. 그 부정적인 역할은 여기 있죠. 이 미세먼지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밀 기계의 고장 발생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중금속, 우리가 막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 이런 것들이 다 수질에 녹아있는 수은이나 카드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병들이잖아요. 그런 중금속에 의한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각종 발암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리고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가 이제 포함이 됐겠죠? 그 다음에 오존층, 사막화까지. 그래서 지구가 원에서 여기 크게 4종류의 기후 변화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환경 개선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되었냐면은 1979년, 꽤 오래됐죠. 1980년대부터인데, 그때 이미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은 뭐냐면 1992년 5월 브라질에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협의회에서 채택된 리우 협약. 물론 길게 얘기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인데요. 이 리우 협약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93년도 바로 다음 해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기후변화 협상 체결국이 해야 되는 것들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 여기 당사국들은 매년 이제 모여가지고 당사국 총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협약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온실가스 규제를 하면 그만큼 경제 성장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기술이 되게 많아서 첨단 기술을 여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아직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면은 기술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기술 이전 문제, 이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뭐 그다음에 특수 상황에 처한 국가는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은 일단 기후변화의 예측과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발생한 것을 우리가 뒤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고, 두 번째는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얘기가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존층 보존을 위한 협약이 나오는데, 이 오존층 보존에 대한 협약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얘는 이제 뭐 여기도 여러 가지, 네, 연도들이 나오는데 계속 이제 개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어떻게 할까. 결국은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출발을 했죠. 이 오존 감소 물질의 방출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이 오존 감소 물질의 대표가 바로 CFC,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죠.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이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협력해서 CFC는 물론이고 대체품도 무제한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방출된 거는 회수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미 방출된 게 이제 아주 천천히 없어지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없어지는 거를 조금 더 이제 한 몇백 년 기다려야 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오존층을 복원시켜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오존층 수복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오존 발생 장치를 실은 비행기를 성층권까지 보내가지고 오존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 뭐 고전압을 이용해가지고 오존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비행기 한번 띄우면서 그 비행기가 성층권에 가면 그 비행기도 매연이 있거든요. 석유를 태우는 거라서. 그래서 그 매연이 성층권에 머물러 있어요. 또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없잖아요. 안정한 층이라서. 그래서 또 그런 또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면서 오존층 수복 프로젝트가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막화에도 역시 이거에 관련된 그 협약이 있습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건데요. 사막화 방지 협약.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국제 협약이 만들어졌고, 이것도 역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발음이 어렵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 아까 전에 리우 협약이 체결됐던 거 바로 그 회의입니다. 이제 거기서 리우에서 협약이 진행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이 드디어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약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이제 우리나라를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황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는 다 몽골이나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사막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거기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속에는 어떤 해로 물질들이 있는지를 알려면 거기 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중 환경공동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황사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동시에 사막화를 좀 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국 서부에 이런 생태 환경 보건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리고
뭐 등등 생태환경 원격 모니터링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네,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까지 위기의 지구를 모두 마쳤는데요. 여기 중단원 마무리 확인하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답은 교과서 뒤에 있으니까. 자, 여기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단원 마무리도 3번, 4번까지 그것도 잊지 말고 이제 여러분 꼭 풀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단원의 마무리 문제인데요. 뭐 창의력 평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한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실려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단원의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게 과학 글쓰기에서 논술 문제인데, 과연 지구온난화가 선진국의 음모일까? 네, 사실 이제 요 지구온난화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정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냐? 그리고 따뜻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조급해 하지 마. 뭐 이런 제목의 책도 나왔고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면 이런 의견들도 있구나. 물론 이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루빨리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 없다. 에서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 마지막 강의가 하나 남았거든요. 1차 지필평가를 대비한 마지막 강의, 다가오는 우주의 천체 운동 파트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